인간은 석유 없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야 산이든 강이든 집이든 편의점이든 어디서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인간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물을 불씨로 일어난 전쟁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든 중동전쟁도 결국 그 원인은 물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일부 유대인은 정착 즉시 수자원 선점에 열을 올렸습니다. 바로 요르단강 주변의 가자지구와 지하수가 매장된 서한지구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토에 사는 팔레스타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물에 지하수까지 끌어올려 사막에서 농사까지 지어먹는 이스라엘과 달리 쫓기다시피 밀려난 팔레스타인인들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없어 생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물 수송차를 공격하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하고 말죠. 그간 이스라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거들기 위해 군사력을 총동원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눈치채고 이집트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명암이 갈렸는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골란고원까지 진출해 보다 강력한 물 주권을 구축하면서 중동에서 물은 석유에 이어 또 하나의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 때문에 중국과 인도가 또 격돌했습니다. 이제껏 상상한 적 없는 거대한 메가댐 건설로 맞붙었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안개 자욱한 히말라야 산맥 자락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된 거대한 강줄기가 인도 동북부를 거쳐 벵골만으로 향합니다. 티베트에서 얄룽창포강, 인도에선 브라마푸트라강으로 불리는 이 강은 수백만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강이 두 초강대국 사이의 분쟁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이 강 상류에 초대형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무기로 변한 겁니다.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티베트 자치구에서 역사적인 메가댐 프로젝트에 첫 삽을 떴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티베트 현지에서 공사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그는 이를 세계 프로젝트라고 자랑했죠. 중국이 추진 중인 이 야샤 프로젝트는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에 5개의 계단식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완공 시 세계 최대인 샨샤댐보다 3배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 230조 원을 투입함으로써 전 세계 인프라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죠. 이 댐은 티베트 남동부 빅밴드로 불리는 지역, 즉 브라마푸트라강이 히말라야 남차바르와 산맥을 에워싸며 가파르게 180도 방향을 바꾸는 협곡지대에 건설됩니다. 강물이 불과 수십 킬로미터 구간에서 2000m 가까이 고도를 떨어뜨리는 천혜의 지형 덕분에 막대한 수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중국은 이 구간의 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을 관통하는 20km 길이의 터널 여러 개를 뚫어 강물을 일부 유도하는 방안도 계획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이 이미 지질 작업을 시작해 터널을 통해 물을 돌릴 것이며 이렇게 확보한 낙차를 이용해 5단계의 발전소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는 인도는 무시한 채 청정에너지 확대와 티베트 지역 개발을 위한 윈윈 전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서전 동송, 즉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로 보낸다는 정책 기조 아래 티베트의 풍부한 수력을 활용해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동부 도시들에 전기를 공급하고 동시에 티베트 현지에 일자리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죠. 만약 브라마푸트라강 물줄기를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류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말 그대로 생존 여부가 중국 손에 좌지우지됩니다. 중국이 만약 상류에서 댐으로 물 흐름을 막아 가뭄을 일으키거나 또는 갑자기 댐에 가둔 물을 한꺼번에 폭탄처럼 방류해 대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니까요. 물론 중국은 절대로 하류 국가의 이익을 해치거나 수자원을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부인하기는 하지만 이게 인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켜질 약속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측의 우려를 포명하며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중국에 휘둘릴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물폭탄을 쏟아내면 그걸 다 받아들일 거대한 메가댐 건설 계획을 발표해버렸죠. 인도 정부는 댐에는 댐으로 맞선다는 기치를 내걸고 브라마푸트라강이 인도 땅에 처음 진입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초대형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시안강 상류에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280m 높이 댐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댐이 세워지면 92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올림픽 경기 규격 수영장 약 400만 개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른바 시항상부 다목적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계획은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방대한 저수지를 통해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까지 겸하도록 구상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처럼 거대 댐 건설에 나선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상류 중국댐에 대응해 인도 내에 물을 비축하고 중국이 갑자기 물을 방류하더라도 이를 하류로 흘려보내기 전에 잡아줄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대형 저수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발 물폭탄이나 중국발 인위적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주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는 남티베트와 겹쳐 있어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화약고 중 하나니까요. 1962년 중인전쟁 당시 중국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가 퇴각한 이후 줄곧 영유권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국경을 넘어 양국 군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과 긴장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 땅 위를 흐르는 시안강의 수자원을 두고 양국이 맞댐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영토 문제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인도가 절대로 브라마푸트라의 물줄기를 지켜낼 것이라고 벼르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물론 이 댐 건설의 목적이 오로지 중국 견제용은 아닙니다. 인도 역시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형 수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안강 메가댐에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현재 석탄 중심의 인도 전력망의 탈탄소 전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죠. 원래 수십 년 전부터 아루나찰 지역에 다목적 댐 건설 구상이 있기는 했지만 환경 문제와 재원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의 댐 건설 소식이 방아쇠가 되어 인도가 잠든 계획을 깨워내고 추진의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메가댐 건설로 피해를 입게 될 또 다른 국가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브라마푸트라 강은 인도 아삼주를 거친 뒤 방글라데시에 들어가 자무나강으로 불리는데 겐지스강과 합류해 거대 삼각주를 형성하죠. 방글라데시는 국토가 낮고 하천 밀도가 높아 위쪽의 물관리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기 홍수와 건기 물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상류에서 물을 좌지우지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방글라데시 관리는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 우려를 전달하며 방글라데시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장해달라고 굴욕적인 요청을 해야 했죠. 소국인 방글라데시로서는 거대 이웃들의 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외교력 부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빙하가 더 빨리 녹아내리고 강우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브라마푸트라 강의 유량 변동성은 더 커질 겁니다. 방글라데시로서는 모든 걸 중국과 인도에 기대하는 입장이니 자존심 상하지만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브라마푸트라 강의 불줄기는 세 나라 국경을 넘나들며 흐르지만 그 운명을 쥔 결정권자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발전과 에너지, 인도는 안보와 지역 민심, 방글라데시는 생존적 필요 앞에서 물 한 방울까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은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할 자원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빙하부터 벵골만의 삼각주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어느 한쪽의 독식은 곧 모두의 공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물을 가두고 틀어지려는 시도가 일시적 우위를 가져다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지정학적 불안정과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 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물을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둔 것은 세계 패권을 향한 자신들의 탐욕입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을 주지만 막히면 썩고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류의 생명과 순환을 이어주는 근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특허받은 물 닥터코아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오염되지 않은 1억 년 전 지하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계 1위 병원이 당뇨 연구를 위해 직접 수입해가고 있으니까요. 최근 몇 주사의 닥터코아 공동구매 요청 오픈이 많아 오늘 하루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매 링크 열어드리겠습니다. 정식 오픈은 12월 예정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몸속에 아무 물이나 채우고 계시다면 이참에 닥터코아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